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주말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실한 김선생입니다. 네,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오빠 생각은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거는 아니고 네. 게시판에다가 고민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아 요거는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네. 제가 요거는 뽑아달라고 오빠 생각으로 해주세요 하고 여름 작가님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게시판 아이디가 끝까지 견디자라는 분이신데 아이디도 참참하다. 어떡하냐. 네, 일단 내용을 김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최근 입사하여 김프로쇼도 잘 못 듣고 연수원에서 연수 중입니다. 입사 동기 중에 진짜 내키지 않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계속 관심 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남자 외모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대머리세요. 나이는 저랑 10살 차이 나고요. 전 원래 연하나 동갑 좋아하는데 10살이나 많은 대머리의 남자 솔직히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면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누구 뭐라 할 처진 안 됩니다만 전 커트 치고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 그분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미워질 지경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 아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네. 슬픈 사연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디를 끝까지 견디자로 만드신 건가? 아니 원래 오래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요. 제가 자주 그렇죠. 봤던 아이디거든요. 근데 아이고. 또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사연을 보시거나 들으시면서 네. 전국에서 이제 분개하고 계실 또 300만 청취자분들이 탈모인들이 계시거든요. 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게. 나의 죄는 아니지 않냐? 라면서 그치, 이제 그치,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저희가 적당히 맞춰서 네.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은교 보셨나요? 네네. 은교를 보면 박해일이 그러거든요. 너의 젊음이 너의 공로가 아니듯이 그치.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렇지. 나의 탈모가 나의 죄는 아니고 아, 그럼요. 너의 무성한 헤어가 너의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근데 네. 다른 면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대잖아.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사실은 마음의 정리는 끝나신 상황이잖아요. 끝난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죠.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직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거 하나만 남은 거죠. 배 감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질 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미움에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미운 대로 해.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걸 조금 표시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저는 이제 300만 탈모인 함께하는 마음으로 네. 미워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긴 뭐 미워한다고 그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서 싫어하는 것이 어. 나의 잘못이 아니듯이 저쪽에서 좋아져서 그렇지. 좋아함을 표시하는 게 그럼.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 탓은 아니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미워하시기까지는 없고 그래. 물론 이제 당혹스럽고 본인이 이제 싫은데 부담스럽고. 옆에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막 여러 개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냥 무관심하게 그래, 무신경하게 그냥 무시하시면 되지 않나. 그치. 근데 그게 진짜 어렵긴 해. 네, 그거를 넘어서서 막 미워하는 거는 그거를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맞아. 특히 연수원인데. 당혹스럽네.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냥 무시를 하시는 거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입사 동기래니까 또 오래 볼 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크면 연수원에 가셔서 하는 거 보니까 회사 사이즈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사실 연수 끝나고 나면 볼일 없을 수 있지. 볼 일 없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런 대기업들이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임 맞나요? 모임이라기보다는 서로 그래도 알고 걔가 지금 어디 지점에 가 있대더라. 어디 부서에 있대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그래도 네트워킹이 좀 돼요. 하긴 저는 또 네. 이런 사이즈의 그 회사는 안 다녀봤으니까. 네. 뭐 은행이나 삼성, LG 이런 데들은 같이 입사한 동기들끼리 조금 아름아름 그래도 서로 소문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수원 때 야, 걔가 그 여자 좋아했다가 호되게 차이고 여자가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이고. 회사 다니는 내내 따라다녀. 아, 그렇지.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그렇지.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나중에 AS 사연이 왔는데 같은 부서에 야 그때부터는 정말 이거는 그때는 저희가 각 잡고 그러니까. 네,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치. 방법을 필요하니까. 맞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연수원을 지나고 나면 한때 해프닝으로. 그래? 그리고 맞아.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대머리예요. 저 여자가 날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하죠? 라는 거는 저희가 상담을 하기가 좀 난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위너일 수 있잖아요. 에이, 그럼요. 그러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도리 있게 잘 이렇게 좀 그냥 하시면 네. 여러모로 그냥 한때 해프닝 정도로 기억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선 미워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맞아, 이렇게 맞아. 좀 잘 웃으면서 좀 이렇게 예. 제가 요즘 유독 전투적이네요. 이래나 저래나 이런 사연 난 보내는 애들이 다 짜증나. 요 네. 타이밍을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연수가 6개월 안 해요.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넘기시고 그 적당히가 잘 안 되니까 사연까지 보내셨겠지만 그렇게. 예, 마음의 분노와 짜증, 미움 다 잠깐 눌러주시고 심호흡 3번 하시고 예? 부탁이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거 평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 따로 불러서 아, 커피를 한잔 하면서 사실은 저를 좋아하시지 않았으면 이러지 마세요 그렇지, 제발. 그러니까. 아, 내가 봤을 때 맞아. 약간 맛들인 것 같아 지금. 근데 이번에 많아. 진짜 의외로. 희한한 게, 그래. 진짜 희한한 게 모든 사안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바로 그걸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있다니까요. 맞아. 아 그래 있군요. 내가 미워할 일은 아니지.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따로 불러서. 저기요. 그러면 그 남자의 마음에는 어. 정말 쓰리 빌보드처럼 활활 불이 탈 거예요. 그럼 안 돼 절대. 그렇지. 안 돼, 안 돼. 꺼지지가 않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차라리 그냥. 만나지도 마시고 말을 걸면 답하지도 마시고 대신에 그냥 웃으면서 그렇지.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시고 그렇지. 누가 어떻게 찔러서 해도 대답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응대하지 마시고 무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맞아. 그걸 너무 매몰차게 옆 사람이 보기 민망하게 이렇게 하지만 마시라는 그래, 얘기지 그래.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뭐 동기니까 친한 오빠를 지내 있다고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진은 친한 오빠라는 없어. 없어. 이거 따로 관리받는 인상을 절대 주면 안 돼. 아이, 안 돼, 안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10살 연상의 대머리 남자잖아요. 네. 이 양반은 지금 인생 프로젝트야 내가 볼 그렇지. 때. 아, 네, 정말.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야 만났는데요. 그렇지, 네, 그렇지. 큰일 납니다. 그 착각 만나서 커피 마시는 순간 불이 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어떤 커피인지 중요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순간 불이에요. 그냥. 자, 네이트판 검색해 보시면요. 티나지 않게 철벽 치는 방법 한 100가지 나오거든요.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아무튼 끝까지 견디자님 힘내시고 네, 끝까지 견뎌야죠. 네, 보내주세요. 메일로 조남하고 연락처하고 이런 데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네. 연수 끝나고 돌아오셔서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하시면서 네. 회포 푸시고 깔끔하게 술친구 드시면서 그때 또 그러면 요게 안주로 재밌는 소소한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여자 동기들 다 알아.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선배가 너 되게 찝쩍거렸잖아. 알아요. 그래. 네. 네. 자 아무튼 힘내시고 네. 저희가 보내드리는 술친구음으로 위안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네. 이제 목요일 날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날 오후에 녹음하는데 방송은 토요일 날 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뭐. 지난주에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근데 월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초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정확하게 뭔가 하는 걸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 그 지상파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그래도 되겠어요? 지상파에서는 다른 인격으로 하지. 다른 포맷이 아니라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영혼을 탈착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왜 금요일 안 하고 월요일 날 영장 나왔을까? 그 정도는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6일 걸렸거든요. 근데 훨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영장 집어넣은 장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막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서 집어넣는 모양새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주초 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오래 갈 것도 없이 모든 검사가 다 영장 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수사팀에서는 이거를 영장 안 치면 이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을 영장 치겠습니까? 그렇지. 끈앞풀이었던 사람들 다 구속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금요일에도 칠 수 있었는데 그럼요.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네.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고,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중인데 MB가 또 MB 변호인이 안 나왔어요. 네. 이건 뭐 MB나 MB 변호인 모두 영장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굳이 이렇게 뭐 검찰에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 그리고 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협조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 실질 심사에 안 나온 것이 아닌가. 거기서 정말 통하지 않는 꼼수를 하나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발부되겠죠? 방송이 나갔을 땐 이미 이제 발부됐어요. 발부됐어. 네, 왜 지난 얘기를 합니까? 나 이상한 사람이네. 결론이 났을 테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MB 쪽에서 또 MB 변호인 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는다면 예.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굉장히 부당한 그리고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논평을 하거나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왜 안 나왔느냐, 그 영장 실질심사에 안 나오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실질심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만으로 그렇지.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약간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안 나간다. 실질심사를 포기한다. 그래서 그럼 포기하나 보다, 서류로 그냥 하자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인들은 나오겠다. 이상한 초식을 썼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가서 이걸 다투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주고 이 헌법이 보장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무시하려고 지금 든다. 법원과 검찰이 합심해가지고 나를 조금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꼼수를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통상의 관례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보통은 영장 심사를 그냥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싸워봐야 별 적이 없구나.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또 찍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끌려가는 모습도 또 찍혀야 되고 이러니까 굳이 내가 나가가지고 또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그냥 발부가 되면 그냥 구속수함 되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할 때 보통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냥 서류로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MB의 경우는 굳이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줬죠. 예. 그러면 법원도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뭔가 정치보복 프레임을 한번 더 달궈보자 라는 심산이 담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불은 안 붙을 것 같아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가지고 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없는 거 보면 전혀 그거가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족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지금 같은 거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참나. 아니. 그거 뭐 당선 축하금이라고 스님한테도 돈 받고 뭐 이랬던 걸 보면 나 참. 정말 돈에 있어서는 굉장하신 분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웃음만 나옵니다. 네. 예. 어쨌든 MB는 구속됐습니다. 어차피 뭐 토요일에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몇 시쯤 영장이 나왔어요? 법원에서도 아. 그냥 실질심사가 있으면 보통 뭐 한 6시간 언저리로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큰 쟁점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오전에 하면 오후 한 서너 시 뭐 무렵까지는 계속 이제 양측이 공방을 하면서 죄가 있다 없다, 내가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으로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다투거든요. 예.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싸들고 들어가서 기록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양측 공방이 지금 통째로 생략이 됐잖아요. 생략됐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뭐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냥 PPT 본안만 냈다 그래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PPT를 만들어가지고 내면 아주 핵심만 써놓고 네. 구라를 푼다고 하죠.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길어지는 건데 그게 없이 PPT만 논다 그러면 사실 글로 쭉 써 있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말로 설명이 안 돼 있는 PPT 자료만 보고 설득이 되기는 좀 힘드니까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 낼 수는 없어서 그걸 내긴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판단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졌겠죠. 서류 심사로 그냥 하는 게 물론 이제 1000장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만 보면 여타 다른 뭐 새벽 늦게까지 걸리는 이런 영장 심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냥 빨리 해가지고 결과를 내서 좋을 일은 법원에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설사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모양새를 좀 갖춰야 되니까 새벽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발표를 하지 않겠나. 몇 시?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이미 다 나왔는데 아, 나왔지. 너무 예.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예 상관없이. 예, 예. 그래요? 그럼 뭐 한 새벽 2시 정도 해보죠. 새벽 2시. 네. 알겠습니다. 네, 새벽 2시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새벽 2시라는 이런 김프로의 그 예상. 결과 다 나왔을 텐데 어떻게 뭐.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거 정말 놀랍죠? 예, 네. 예.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MB 본인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려고 했다가 안 나가고, 변호인도 나가려고 했다가 안 나가고, 변호인이 나가서 나쁠 건 없는데, 네. 뭐 어차피 자기가 뭐 포토라인 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뭐 구속되고 중형이 불가피하니까 변호사 비용을 아끼자. 괜히 출두했다가 네. 또 계산을 해가지고 나 얼마 주시오. 이러는 싫으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수임을 하면 그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예. 뭐 그 출석하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뭐 텐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면서. 그건 이제 보통 뭐 상담을 받거나 아, 상담, 이럴 때, 일종. 예, 법률 상담을 받을 때 그렇고 예. 착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예 뭉터기로 착수금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해서 내가 뭐 1억 원짜리 소송을 한다. 그러면 승소해서 받는 돈의 몇 프로, 뭐 요렇게를 이제 보수로 받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뭐 출장 비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투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변호인은 나가고 싶었을 텐데 이게 영장실질심사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는 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은 원래는 없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도로 정착된 이유가 그냥 서류만으로 보고 법원이 그냥 판단을 하면 신체가 구속되는 건데 너무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좀 해명하고 소명하고 성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됐지만 무죄 추적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죄가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보장해주겠다 이런 거여서 그 취지에 맞추려면 본인이 나와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판사 앞에서 해명을 해봐라라고 예. 기회를 준 건데 예. 본인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니까 억울한 사람이라면 나와야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본인이 안 나가고 그거를 변호인들이 대신하겠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그걸 포기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실질심사에 내가 출석해가지고 해명하지 않겠다. 근데 변호인만 보내겠다라는 거는 앞뒤로 안 맞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했으면 변호인들이 나가서 하는 것 자체도 포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 MB가 변호인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변호인한테 이런 옵션을 건 게 아닌가. 통상 우리는 승소하면은 성공보수 해가지고 변호인한테 얼마를 더 떼어줘야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 MB는 실패수당. 만약에 토해내라? 자기가 이제 그렇지 감옥에 가면은 어. 변호사 수임비 얼마를 자기한테 내놔라. 이런 걸 내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뭐 해봤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러고도 분이니까. 남을 인간이지. 그렇잖아?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이제 MB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되면 이제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계속된 수사가 이어질 텐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해외 자원 개발이란 이름으로 해외로 국부를 보내 그걸 삥땅 친 그런 MB의 소행이 사실인지,
이걸 과연 규명할 수 있을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본 게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전초전이다. 그렇지.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시키는 그런 과정.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MB가 들어갔으니까 물론 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 혐의만으로도 굉장한 중형이 예상이 되잖아요. 뭐 뇌물도 100억 원이 훨씬 넘고 비자금 규모만 해도 3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만 쳐도 굉장한 중형이 예상되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차명으로 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 이게 솔솔 빼가지고 막 이렇게 돈으로 뿌려가지고 여태까지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거기서 돈을 갖다가 쓰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돈 쓰던 사람들이 돈을 안 썼다. 그러면 행실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살게 이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곳간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분인데 자기 돈으로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썼다가 예. 그 나머지 돈은 이제 대통령 됐으면 다른 곳에서 돈을 썼다고 봐야 될 텐데 그 다른 곳이 어디겠습니까? 뭐 나라 곳간에서 돈 빼다가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책이라는 말을 빌미로 해가지고 더 큰 규모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텐데 그게 뭐 롯데 건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4대강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4대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이게 많이 망가지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면 뭐 안 될 수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의 진용인 것 같아요. 뉴스로 보기에는 야 이제 MB 끝났으니까 다음 수사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시작이야. 이 엄청난 이 전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 수사하는데도 굉장한 많은 인력이 붙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붙여서 이걸로 재판을 또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재판 기간만 1심까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는 기간에 또 공판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면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계속 변호인 쪽에서 반박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싸우는데 또 투입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팀과는 별개로 다른 팀을 꾸려서 게이트급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근데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나눠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권 내에서 검찰이 시간을 나눠가지고 로드맵을 그려놓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나. 중간중간 검찰 인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파견돼가지고 수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다 안배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가야 될 테니 그렇게 치면 촘촘하게 모든 걸 다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이제 해외로 빼돌려 놓은 돈은 사실 찾으려면 국제수사 공조도 해야 되고 근데 어려운 거는 이제 어디면 아프리카, 남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사라지고 거기 이제 부정한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막 해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국제사법공조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절차적으로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막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쉬운 싸움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포스코만 하나 제대로 털어도 네. 그게 출발점이 돼서 웬만한 MB 해외 자원 비리 큰 줄기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걸려있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돼 있거나 뭐 신병이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불어라. 그러면 이제 안 불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포스코 이런 데서 본인들의 그냥 결정으로 다 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그걸 온팡 자기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수백억 수천억을 자기들이 다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였을 텐데 그걸 다 본인이 안고 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를 제대로 한번 털어보면은 네.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아마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외에 있는 부정한 돈들을 환수하는 이런 전담팀까지도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MB가 거지가 돼가지고 거리로 나앉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마음이 풀릴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시영 씨나 직계가족, MB를 뺀 나머지 직계가족들은 MB가 감옥에 가서 중형을 받아가지고 오래 사는 거 말고 나머지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왜냐하면 1조가 넘는 회사의 원래 주인이 MB였는데 예.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찾아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는 사실 잘 없단 말이에요. 예. 보통 이면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재산 싸움이 나서 자녀들끼리 이게 원래는 내 건데 돌려놔라. 그러면서 소송을 하다가 이제 밝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분탕질이 나가지고 서로 막 뭐 형사고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있어도 지금처럼 내 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근데 국가는 끝까지 찾아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는. 근데 어쨌든 실행한 사람들 그리고 자금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다 밑에 사람들이 그거를 공모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수혜는 본인이 많이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안 지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 할 텐데 굉장히 좀 우스운 이런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서 뭐 그렇다고 이시영 씨가 굉장히 깨끗하고 올곧게 이렇게 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진행되다 보면 이제 다른 범죄 혐의나 이런 게 드러나서 그걸로 사법처리를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다수 주인 뭐 이 지금 프레임만 가지고는 MB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지는 조금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아요. MB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갈까요? 자식들에게 준다는 걸 전제로 해서. 뇌물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분범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인 자가 대가를 주면서 돈을 받아야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뇌물죄 공범은 될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실행들은 다 그 밑에 있는 자금 관리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돌려가지고 돈을 이시영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뇌물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MB가 원해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간다기보다는 범죄를 구성하는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냥 짊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MB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MB가 뭐 이제 뭐 더 이상 못 보겠다. 뭐 2년 후에 보자. 이러면서 2년 후에?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감옥 가기 직전 단계인데 2년을 얘기했어요. 뭐 군대 가신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사전에 빠터를 친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테고 밑에서 아마 보고 받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셔도 한 2년 정도면 뭐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족 같은 보고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다 까놓고 이렇게 상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않고 뭔가 전략을 짜야 되는.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심지어 자기 최측근한테도 뭐 이동관이니 이런 인간들한테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이동관이가 자기 알고 있는 선에서 뭐 MB는 도덕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MB의 여죄가 드러나면 꼼짝없이 자기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조언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전부터 있던 치부, 자기가 이렇게 뭐 했던 거 이런 거를 다 소상하게 얘기하고 전략을 짜보자 했다. 분명히 저는 한두 명 정도는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승산도 없는 데다가 야 이렇게 부정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하나, 이걸 다 알고 변호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러면 본인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변호인인데 돈 주고 고용하는 변호인인데 막 법정에서 자기를 고용한 피고를 디스하는 거예요. 이 새끼 때가 변호를 해보니까 족같은 새끼다. 이런 씹새끼가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비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막 알고 있는 거를 불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변호사로서는 이제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 변호를 못 하겠다. 그러면 보통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고 사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죠. 근데 그게 변호인도 변호를 못할 만큼의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MB 변호하는 분들을 보면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을 짜야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이제 법리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저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갖고 네. MB를 두둔했는데 그 논리가 틀렸어. 그 생각하지도 못한 증거들이 막 있겠죠. MB가 전혀 얘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밝혀지면서 자기 꼴만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리한, 그러니까 변호인들로 치면 굉장히 불리한 구도예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구마구 쏟아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재판에 나와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 정리를 쭉 해놓고 시작하거든요. 예. 증거는 어떤 거고 재판의 쟁점은 이런 거니까 요렇게 할 거죠 라는 거를 변호인과 검찰이 딱 판사 앞에서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요이 땅 하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 준비 기일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이후에 이제 폭탄 발언을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가 진행되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 변호인들은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를 가둬놓는다는 것은 비단 응징의 의미도 있지만은 MB가 거짓을 말할 수 없게끔 진실을 토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네요. 밖에 있으면 막 관계인들 찾아가가지고 야 말 맞추자. 야 내가 이 말하면 너는 좆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협박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병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불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 돌아가 다니면서 야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 안 둬. 라고 얘기해서 뭔가 위해를 가한다든지 말을 맞추면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는 끝난 것 같은데 에이 이럴 바에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그 자체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MB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은 아닌데 예.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이제는 MB가 구속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거지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슈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비자금이나 뇌물 말고 나라를 운영하면서 말도 안 되게 써야 될 때다가 안 쓰고 안 써도 될 때다가 꽁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비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를 검찰이 최대한 하여튼 좀 다는 못하더라도 큰 고찌들은 조금 찾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검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검찰의 파이팅을 기원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의지가 있을까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 지검장이 MB 때 잘 나갔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글쎄요. 윤석열 지검장이 MB 때 잘 나갔다라고 보는 시각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특수수사의 실력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성과들을 계속 내면서 그때가 잘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잘 나가도 될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정권에 밑보이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마 정권에 밑보이는 수사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때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내가 시혜를 받았으니 이거를 조금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분이 또 겪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시당초 맨 처음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뭉개고 누르고 해가지고 와서 일이 더 커진 거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 와중에 계속 이제 고초도 겪고 귀향도 가고 이랬기 때문에 사적인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야 이거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그리고 제대로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예.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아주 굵직한 게이트급의 MB가 저질렀던 악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고
왜냐면 숨고르기도 좀 필요하고 네. 또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지방선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올해 하반기 정도 돼서 뭔가 또 게이트급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예측해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김프로는. 지금까지 뭐, 우병우 그 이전에 홍만표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카드가 있다. 다 맞췄어. 아,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당신 혹시 윤석열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근데 시기상, 이제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자유한국당 쪽이네.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좁아서 힘을 안 내도 되지 않겠나 싶은 게 6월달 지방선거 지나고 네. 조금 숨 고르고 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면 예. MB가 싸질렀던 똥 중에 그렇지. 뭐 국회의원들 안 좋겠어? 뭐 하여튼 굉장히 큰 구찌의 게이트급 수사가 뭐 올 하반기 정도 시작이 돼야 쭉 진행이 돼서 사람들 들어오고 어쩌고 신병 처리되고 기소하고 뭐 이런 것까지 치면 그거를 총선이 임박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또 인사 이동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치면 그 전에 이제 땡겨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쯤 큰 사건이 하나 뻥 터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면은 뭐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지겠네요. 뭐 그래서 저는 불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당에게.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관련해서 막 이렇게 내놨잖아요. 예. 안을 예.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 바라던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이거는 뭐 판타스틱이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많이 넣어놨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전부 다 될 거라고 생각은 이제 안 할 거고.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어가니까 실현은 전혀 안 될 것이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제 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던져놓고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이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설사 막아가지고 6월달에 이게 뭐 실행이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면 게이트 이후에는 게이트급 수사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터지기 시작하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뭐 좌충우돌 하면서 내용을 겪고 뭐 이렇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임기 초반에 개헌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헌을 이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라도 총선이 있으면 그때 뭔가 이렇게 좀 의석수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의석수가 정리되는 데 있어서 MB가 싸질러 놨던 똥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좆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국민적으로 얘기 해도 너무하다. 네. 이건 좀 정리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채워진다면 그러면 그냥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막 정치적인 유불리와 셈법을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련돼서 나온 안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거나 내지는 이거 좋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뭐 이제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헌법 뭐 이런 게 좀 세팅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저는 가장 눈에 크게 이제 와서 바뀌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있던 거를 없애겠다고 바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를 이제 법원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굉장히 커요. 법관과 법원은. 법관 자체가 이제 개별 법원이기도 하지만 법원으로 그걸 바꿨다는 얘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국민참여재판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은 배심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쭉 보고 결과를 내는 것이 이제 권고 수준이라. 원고 수준.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걸 쌩까버려도 되는. 쌩까도 돼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꼭 따라야 되는 의미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법원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그 내용도 이제 조금 손보거나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전향적인 안이거든요. 이게 뭐 단박이 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길게 놓고 보면 MB가 잡혀 들어가고 이제 전초전이 시작됐으니까 중간에 검찰이 딴 맘만 먹지 않고 차근차근 이것만 그냥 잘 수행해 나간다 그러면 뭐 임기 말 정도 되면 굉장한 진일보를
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연말에 게이트급 수사를 김프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 또 어마어마한, 포장해서 또. 네.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틀린 게 뭐가 있어, 지금. 다 그렇게 그대로 갔잖아. 난 우리 방송 듣고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빨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서 6월에 개헌은 어렵겠지만 지금 나온 개헌안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나쁘지 이런 않다고 예측하는 평론가가 아무도 없어요. 김용민이밖에 없어. 몇 가지 뭐 타협을 봐서 6월에 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6월엔 어렵지만 언젠가는 지금 이 판타스틱한 안을 갖고 개헌한다. 여기에 그 몰표를 던지고 있는 김용민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런 김용민의 평론 그리고 김프로의 예측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 네. 떡을 돌리기로 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31일 날 김프로쇼 공개 방송 하잖아요. 예, 예.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떡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많이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안 오실 모양이죠? 아직까지는 저조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3월 31일 장소 어디? 대학로에 있는 자유극장인데 이날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여기저기 URL을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우리 돼지 엄마가 떡도 돌리시니까 떡도 받아가세요. 예약합니까? 그렇죠. 어디로? 김프로쇼 공개 방송이라고 예. 초록색 창에다가 예. 검색을 하시면 네. 자세한 안내나 뭐 사실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뭐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네네. 그렇게 김프로쇼 공개 방송. 공개 방송.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